제가 이번 시간에 본론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고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그때 질문하실 분들은 좀 질문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현재 정부나 하락론자들이 6월 전에 법인과 다주택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폭락이 올 것만 같은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여러분들 계시죠? 종부세 폭등의 부담을 느낀 강남 아파트 소유자분들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백기투항할 것이라고 폭언을 하시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올 한 해만큼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 구조가 그렇다는 건데요. 즉 출구 전략의 부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국경제의 부동산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는 오윤섭님의 글을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6월 이후에도 6월 전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종부세 부담이 큰 시가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 중인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세무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지난해 말까지 공동명의 변경, 자녀 증여, 그리고 팔아야 할 아파트는 진작에 지난해 처분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는 자동 말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2017년,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권유를 했으니 그 지침에 의거해서 8년짜리로 대부분 등록을 한 겁니다.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 임대사업자는 4년을 더 선호한다, 8년을 등록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4년, 8년 어떤 것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8년이 많습니다. 8년. 정권이 그냥 순리에 맞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태로 인해서 근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보수 진영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향후 10년간은 현 여당이 집권할 것이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이 히스토리를 떠올리게 되었고, 다주택자는 4년이 아닌 8년으로 대부분 등록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를 택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경제, 사회, 부동산에 대한 경험도 높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까지 포기하고 계속 두 채를 보유할까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강남 아파트 다주택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보유세 폭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인 3월부터 그제서야 움직이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는 다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서울은 이미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박진배, 이영의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유세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개인의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어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세율 인상은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조세 회피를 위해서 거래가 감소하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 재고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유인이 있다. 서울 집값 저는 올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정말 이 단순한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위축시켜 버렸고, 그나마 집주인이 팔 생각이 있는 이 매물조차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다시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 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까지 내게 되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죠. 다른 아파트, 주위 아파트들도 싹 다 올랐으니까요. 이러니 보유세 올려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요. 이 전부 표심이탈이 두려워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는 건데, 이 청와대 연출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전부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땅 투기 의혹자들 죄다 억울하다는데 뭐가 그리 억울할까?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마당에서 기르던 개를 키울 부지를 찾고 있던 와중에 업자의 권유로 2,455제곱미터를 샀는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더라.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딱한 사정이 있어 2,600제곱미터 매입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하는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전 간부 공무원. 이들 외에도 현재 여당 의원 7명이나 토지 투기 의혹까지. 이러니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의 결론. 종부세, 보유세 두려우니 6월부터 폭락한다고요? 자,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여러분 3월 19일 금요일 전체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3월 20일 토요일에는 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만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멤버십 라이브 방송은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 20분 정도 제가 Q&A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점 간략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5천만원으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또롱또롱또롱님 5천만원 가지고 계신가요?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5천만원은 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들 갭 투자가 상당히 가능하죠. 자, 수원 진입금지라 하셨는데 매교역 프로지오도 위험할까요? 자, 수원이 진입금지라고 했다 해서 제가 폭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화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